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물 수채화,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죠. 토니 스타크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해주시면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니 스타크라는 이 캐릭터는요, 그 표정이 제가 물론 이 사진을 하나 이제 선택해서 그리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아주 내추럴한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타이를 했는데 약간 타이를 갖다가 그 위에 단추를 버튼을 풀어준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자유로운 그런 소울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풍기죠. 그러면서도 눈, 코, 입의 그 칼날 같은 그런 이미지는 뭔가 자기 일에 철두철미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배경과 머리 쪽에 들어가는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Wet on Wet 이라는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채색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얇게 살짝 물을 발라서 터치와 터치 사이가 겹쳐질 때 그 갭이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채색기에 들어갈 때 새로운 부분이라든지 어떤 마른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살짝 아, 깨끗한 물로 평붓으로 살짝 코팅을 하고 한번 칠해주고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 이 원래 속도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속도를 느린 배속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천천히 터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사용되어지는 색깔은요, 뭐 세피아, 인디고 이런 색깔들, 또 번트 엄버가 조금씩 섞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머리를 이제 하면서 좀 신경 쓸 부분은요, 전체적인 그 색감과 그리고 덩어리죠. 그리고 덩어리, 물론 이제 그 앞머리, 옆머리, 그런 부분은 이제 완성돼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신경을 쓰지만요. 그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 조금씩 어두운 정도, 어둡고, 굴곡진데 밝은 부분, 어,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색에 사용된 붓은요, 화홍 8호, 12호, 15호, 15호는 어떤 갈필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골든 바바라 8호, 세필 2호, 평붓 2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밝음 쪽에 얼굴 채색을 하고 있죠. 채색에 사용된 색깔은요, 오페라와 옐로우카 휴 그런 색깔들에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약간 어둠 쪽으로 내려가면서 채도를 낮출 때는 보색 계열에 있는 색깔들을 조금씩 섞었습니다. 코발트라든지 코발트 블루라든지 더 바이올렛이라든지요. 거기에 이제 로즈마더를 약간씩 섞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도를 조금씩 떨어져서 어두운 쪽으로 있는 부분의 색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채색을 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그 덩어리감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칠하죠. 이마를 할 때는 이런 전두골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앞니마가 동그랗게요. 물론 그것을 이제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칠을 했고요. 콧볼, 코끝이라든지 코 옆면이라든지 또 구륜근, 입을 감싸고 있는 어, 입이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약간 둥그랗게 이렇게 아,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그 어둠,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어둠이라든지 광대뼈 밑으로 흐르는 광대뼈의 각과 광대뼈 밑으로 흐르는 근육 관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색을 칠했고요. 또 하나 이거 칠하면서 염두에 둔 부분은요. 수채화 물감은요. 마르면서 좀 밝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숫자화를 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보통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실제 원하는 어둠에 가까워진다라고 계산을 하고 칠하실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서 칠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감과 물감을 이제 겹쳐지는 부분, 경계되는 아니면 이제 물감의 색깔을 바꿔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색을 쭉 칠해 들어가는데요. 물감과 물감을 이제 물감에서 조금씩 색깔을 바꿔줄 때 그 농도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 농도가 달라지면요. 거기 이제 그 뭔가 잘 믹스가 안 되고 자연스러운 이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죠. 지금은 이제 코끝과 그 미간 쪽에 있는 어둠을 주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 자유로운 영혼이 내재된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술가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전에 그렸던 데니엘 크레이그 007 주인공도 그렇고요. 또 이 로버트 다우 주니어,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안에서 그 이름이죠. 이분도 그렇고요. 인상이 뭐랄까 무수에 찬 눈빛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냉정하고 역시 이제 그 훌륭한 영화 배우라서 유명하고 성공한 영화 배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을 인상에서 보여주기도 있지만요. 또 실제 그 얼굴의 형태 자체가 또 그 인상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오랜 동안 쓰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근육에 따라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면서 또 자연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미간과 지금 이제 코 밑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둠을 어, 칠해 들어가면서요. 역시 이제 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묘사라는 한국말 묘사죠. 묘사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작은 덩어리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들어가는 과정이고 최소한의 그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면 밝은 면, 중간 면, 옆면, 또 밑면 아니면은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또 반사광 이렇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면이 나와줘야지 그 안에서 공간이 생기고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눈이라든지 코 밑면, 콧볼 옆면, 지금 하고 있는 이마의 밝은 쪽 부분도 이마의 밝은 쪽 부분을 약간 어둡게 해줘야지 또 이마에 그 옆면이 생겨서 어두운 이마의 어두운 쪽 전두골 앞면 그리고 밝은 쪽 옆면이 생겨서 안에 공간이 생겨서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눈알도 마찬가지고요. 눈알도 동그랗게 돌아가니까 아, 눈물샘 있는 그 미간 쪽에 어둡고 중간 톤 눈알 쪽이에요. 그 눈꼬리 쪽에는 이제 중간 톤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뭐든지 그 덩어리 형태를 예, 만들어 주기 위해서 채색을 하고요. 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어둠, 앞쪽에 이제 중간 톤, 그 하이라이트, 그 빛받는 쪽이 어둠. 또 그 관계에서 터치가 칠에 들어가면서 터치에 갭이 남지 않게 부드러운 터치로 터치의 끝을 살짝 살짝 지워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눈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눈알의 하이라이트와 머리카락 몇 가닥에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매스킹 플루이드라는 고무로 된 액체를 써봤습니다. 매스킹 플루이드는 이제 고무로 된 액체인데요. 고무 성분이라서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그 부분에 물감이 닿질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얇은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꽃의 수술을 그리신다든지 그럴 때 아,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댁에서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계신 이제 분들은 아이들과 같이
그림을 그 매스킹 플루이드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위에 수채화 물감 칠하시면 그 부분이 이제 안 칠해서 이제 남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채워 들어가면은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알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눈알에서 중요한 부분, 어, 눈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눈동자가 역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덩어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눈꺼풀이 있고 또 눈동자가 있는데 눈꺼풀 자체도 역시 덩어리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좁은 공간에서도 덩어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이제 공간으로 온다는 거고요. 그게 리얼리티, 실제감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초보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물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먹으시죠. 그럴 때는 한 손에 휴지를 조금 뜯어가지고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들고 칠하시기 전에 살짝 끝을 휴지에다가 묻혀주세요. 그러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지가 물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농도 조절이 된 물감을 칠해주세요. 그러면은 물감이 흥건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컨트롤된 상태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꺼풀 하실 때 그림자 똑같습니다. 원기둥 할 때와 똑같죠. 그림자나 그 어둠을 만들어 주고요. 어느 쪽이 제일 어두운가를 찾아서 그쪽 시작하는 부분의 어둠서부터 빠지는 부분 좁은 공간이지만 이제 그런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평면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눈알 눈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동자가 위쪽 눈꺼풀이 어두움 거기가 이제 그 제일 어두운 쪽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이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약간 밝아지는 처리 그런 처리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눈꺼풀 눈동자 부위에 바로 눈꺼풀의 어두움을 보시면은 눈꺼풀과 눈동자와 맞닥뜨리는 부분이 제일 어둡고요.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약간 연해집니다. 그런 처리 그런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눈썹을 할 때는요. 눈썹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 이 피부에 눈썹이 이렇게 지탱돼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눈썹들이 어떤 방향성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눈썹을 보시면은 이제 눈썹의 중간 부분들이 좀 긴 눈썹 중간 부분이 좀 진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옅어지죠.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물 조절, 톤의 조절이 이루어져야지 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눈썹이 옅어지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눈썹의 털이 아, 개수가 작아서 약간 옅어지는 부분들은 피부 색깔과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 가지고요. 약간 약간 그 약한 이제 그린기가 살짝 보입니다. 블루기라든지요. 그러니까 블랙과 스킨의 색깔이 믹스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색깔들 조금씩 써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왼쪽 눈알의 밑에 쪽 근육을 하고 있는데요.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아, 이제 세 가지, 네 가지의 이제 신경이 있어가지고요. 그 눈 주변에 이제 눈알이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또 그 눈알을 보호하고 있는 이제 또 근육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육들 위에 덮친 이제 그 피부가 그 근육의 형태대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도드라져서 이제 보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요. 나이 들면서 이제 그게 어, 조금씩 이제 진해지죠. 피부에서 이제 지방층이 빠지면서요. 그럴 텐데 그걸 너무 진하게 선명하게 만들면은 너무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반대로 그 눈을 감싸고 있는 눈 주변에 이제 디테일한 근육층들을 약간 옅게 도드라지지 않게 하면은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약간 젊어 보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터치가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터치의 주변을 부드러운 터치로 닦아줘서 터치 끝에 그 반대쪽 부분과 갭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터치가 좀 뭐랄까 터치가 없어집니다. 그 갭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역시 그 토니 스타크 이 로버트 다우 주니어도요. 2000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눈이 왼쪽과 사람이 왼쪽 귀, 왼쪽 오른쪽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생겼다는 거 말씀드렸죠. 약간 그 눈의 형태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비슷하지만요. 예,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어, 입술 위 부분에 그러니까 수염을 깎고 났을 때 생기는 어떤 수염의 끝부리로 만들어진 거뭇거뭇한 부분들을 지금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홍붓으로 약간 마른 화홍붓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주듯이 살짝살짝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은 저런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그 색깔을 믹스해주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면도한 듯한 그런 스킨의 느낌,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죠. 입술을 그리고 있는데요. 입술을 이제 처리할 때는 너무 강하지 않게요. 물론 그 여성 캐릭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립스틱을 발랐을 때 그 립스틱의 색깔이 강하게 만들어지죠. 붉은색이. 이제 그런 경우는 화장을 했을 때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지만요. 기본적으로 화장하지 않은 얼굴, 물론 메이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땐 자연스러운 색깔은 분홍빛 이상을 띠지 않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두께가 다릅니다. 윗입술이 좀 이제 얇죠. 아랫입술이 약간 도톰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입꼬리가 음, 입꼬리에 약간 그 어둠이 생기죠. 입을 이렇게 다물다 보면요. 살짝 그 꼬리에 있는 그 살들이 살짝 밀리고 또 입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동그랗게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큰 원기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을 기도를 보호하고 있는 양쪽 근육, 아, 대각선을 내려오는 근육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연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또 기도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 부분과 숨골, 아담스 애플이 있는 부분이죠. 아담스 애플이 있는 부분 양쪽으로 살짝 움푹 들어가야 되죠. 근육과 아담스 애플이 튀어나와 있고 근육이 약간 뒤로 가 있고 또 갭이 생기고요. 또 근육 뒤쪽으로 살짝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돌아가는 덩어리가 보여야 되고요. 또 그런 굴곡진 부분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왜 피부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요.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아담스 애플의 그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채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귀를 그리고 있는데요. 귀를 그리면서 생각한 부분은요. 역시 귀와 그 위에 머리털과 또 얼굴과 그 위치와 그 어떤 거리감 문제. 그러니까 그 귀의 색감이 너무 튀지 않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그 농도의 그 위치에 귀가 붙게 돼서 얼굴 눈코입서부터 귀까지 가는 거리감이 만들어지겠죠. 그 실제 그 관찰되어지는 모델이라든지 모델을 보고 그리실 때나 혹은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실 때나 실제 그 개체에서 보여지는 색깔을 정확한 농도와 정확한 채도로 채색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바로 그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형태력,
색감 능력이 어, 뭐라 그럴까? 이건 저는 이제 책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형태력이 좋은 부분들은 사람들은 어떤 색감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프랙티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진다. 그런 다는 것을 이제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 그 실제 어떤 위치의 색깔을 관찰했을 때 그 색깔을 바로 칠했을 때 똑같이 칠하면 그건 어떤 덩어리와 실제감이 나오겠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은 오랜 시간 또 관찰도 해야겠지만 칠하면서 그쪽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프랙티스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머릿속에서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들어갔을 때 그 실제 색감을 가까워진다는 게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걸 빨리 캐치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잘 캐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어, 조금 더 프랙티스를 많이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칠하는 부분과 본인이 칠했을 때 그 차이 같은 거를 갖다 계속 비교를 하는 습관을 어, 가지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요. 실제 색감과 비슷한 색감을 칠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이 아, 좋아집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왼쪽 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 코, 입, 그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인상을 만들어내건 잔 근육이 이렇게 주름이 진 거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름에 물론 이제 어둠이 가겠죠. 평평한 스킨에서요. 근데 주름 쪽으로 어둠이 잡히고 또 주름이 펴지는 쪽으로 살짝 색감을 풀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작은 덩어리의 연출 묘사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큰 덩어리에서도 역시 어둠이 크게 잡히고 풀어지고 코 밑에라든지요. 그런 것은 제가 바로 이 전 시간에 컨텐츠에다 업데이트한 어, 연필 소묘가 늘지 않을 때 한번 보세요라는 그런 아이템을 올렸는데요. 컨텐츠를요. 거기서 제가 언급한 부분은 이제 연필선이 튀면 전체적인 색감이 부드러운 색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둠과 같은 어둠의 속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드럽게 그림자라든지 어둠 톤도 부드럽게 실루엣 같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역시 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채화가 잘 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요.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뭐 일반인 분도요. 그것은 어떤 색감 처리에서 어둠의 시작과 풀어지는 그런 그 톤들이 많이 끊어질 때 혹은 겹쳐서 칠할 때도 그 그라데이션 같은 그 자연스러운 그 명암의 높낮이로 이루어지는 실루엣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그 덩어리가 실제감이 나지 않고 어색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칼라 데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역시 칼라 데생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정확한 덩어리가 나오고 실제감이 난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머리 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하면서 신경을 쓰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인상과 잘 어우러지는 머리 헤어스타일. 물론 이제 헤어스타일이 있지만요. 보면은 이제 윗머리 보면은 무슨 소가 핥은 것 같은 그런 음, 위로 이제 삐쭉 고추 쓴 그런 머리털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앞머리는 가지런하게 뒤로 이렇게 넘겨져 있죠.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과 어떤 클래시컬한 정돈된 그런 게 공존하는
그런 인상을 역시 머리 헤어스타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머리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과 전체적인 큰 덩어리를 갖다가 연출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요. 그것을 한 예로 보시면 왼쪽 머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왼쪽 머리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그렸죠. 일단은 그려야지 그 디테일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완성을 가면서 옆면은 눈에서 약간 멀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 옅게 처리해집니다. 톤을 갖다가요. 어, 옅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명도 대비가 강한 그 머리 시작하는 부분과 머리 뿌리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여리게 처리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서요. 크게 앞면과 옆면을 만들어주고 앞머리와 윗머리의 차이를 명도의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만들어줘서 앞면과 옆면, 윗면을 만들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줬다는 것. 그렇게 해서 덩어리 처리, 원근 처리. 그러니까 그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는데 채널에서요. 그 개체에서 약간 덩어리가 부족하고 실제감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사진과 같이 내 그림을 그렸는데 분명히 그 어떤 개체와 같이 그렸는데 뭔가 좀 공간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면은 그 색감 처리가 쌩하다. 뭐랄까 그 은은함이 없고 너무 노골적인 뭐 그런 처리 같다. 사진과 그럴 때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체 안에서의 거리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랄까 여유로움 개체 처리에서 일테면은 뭐 파인애플을 그렸는데 눈에서 가까운 부분의 그 명도 대비와 눈에서 먼 쪽의 명도 대비를 실제 눈에 보여주는 대로 그렸을 때는 사진같이 보이겠죠. 물론 이제 사진같이 그렸을 때는 이제 잘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그림은 그 개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약간 강조하면서 그릴 때 그 작가의 의도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진은 의도라는 게 없죠. 그냥 그 카메라 렌즈 기계적인 그 음, 시스템으로 그 상을 갖다가 카피해내는 거지만 사람이 그렸을 때는 내가 이 어떤 기물이나 정물이나 화면을 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정확히 그려줘야겠지만 자기가 일테면 파인애플을 그린다고 했을 때 파인애플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그려주고 또 거기서 받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그렇지만 이제 그 부주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여리게 그려져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선명하게 살아나게 그렇게 처리해줘야지 그것이 어떤 정확한 처리가 된 건 그림 이상으로 어떤 그림같이 느껴지는 그런 처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묘사된 눈과 코에 한 번 더 어둠을 얹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요, 크게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과정과 과정에 음악을 입혀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나레이션 설명을 첨부할 것인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보게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그리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뭘 고민했을까를 만약에 안다면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그린 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얹게 됐습니다. 첨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설명이 좀 어, 거북하시거나 아니면 별로 이제 그림에만 집중하고 싶으면요. 뮤트 버튼을 이제 볼륨을 갖다 죽이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림의 과정을 보셔도 되고요. 아,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그 생각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인문수천은 기본기들이 기하면체를 그리는 거라든지 채색이라든지 어떤 물터치라든지 터치의 농도, 물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필요한 약간 그 난이도 있는 섹션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과 많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림에 대한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